네, 안녕하세요. 스타화이트 치과의 유희성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일반적인 치아 미백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 그런 치아 미백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다양한 양상이라고 해서 이 케이스는 완전히 일반적인 케이스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다.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굉장히 혼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약간 모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다 하면 환자분들을 케이스를 셀렉션 하실 때 환자분들한테 기대치를 어느 정도 알려드린다거나 낮춰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환자분의 치아 미백이 이러한 양성으로 흐른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려야지만이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치아 미백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브라운 라인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화이트 라인, 그 다음에 화이트 스팟, 브라운 스팟, 그 다음에 구호흡에 의한 변색, 노인성 변색, 그 다음에 브라켓을 붙인 교정 후 치아 미백, 그 다음에 성인 발치 교정 후 치아 미백, 그 다음에 탈수 미백,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딱 이런 양상들을 띠는 경우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다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치과 의사분들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적절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치료 프로토콜은요, 일반적인 치료 프로토콜이 5회 방문이라고 보시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을 띠는 경우에는 10회 방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뷰티스 홈 10을 이용하고요. 뷰티스 라이트 출력 1단계, 그래서 20분 정도 미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회는 뷰티스 15와 뷰티스 라이트 출력 2단계에서 20분, 그 다음에 3회는 뷰티스 15와 뷰티스 라이트 출력 2단계 20분에서 첫날 미백을 마무리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10번째 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요, 뷰티스 홈 15, 뷰티스 라이트 출력 3단계, 뷰티스 15와 뷰티스 라이트 출력 3단계, 뷰티스 15와 뷰티스 출력 3단계 해서 20분, 20분, 2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뭐 치아 미백을 하는데 뭐 쉬었다거나 하시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날 하셨던 것처럼 뷰티스 홈 15, 뷰티스 홈 10, 그 다음에 뷰티스 15, 뷰티스 15에서 출력을 좀 낮게끔 해서 중간중간에 해서 미백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미백 프로토콜이 5회 방문에서 15회, 그래서 미백 시간은 총 300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약물 변색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미백의 양상을 띠는 경우에는 일반 치아 미백의 2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뷰티스 홈 10과 뷰티스 홈 15, 그리고 뷰티스 화이트 라이트를 이용한 자가 미백을 병행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한 2배 정도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아 미백은 제가 전에 강의를 해드렸던 거를 참조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일반적인 치아 미백의 전후 양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A 계열이라든지 이런 치아 미백의 결과를 보시게 될 거고요. 미백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금니에 보면은 예전에 하셨던 보철물하고 색상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계열이나 B 계열은 미백이 굉장히 잘 되시기 때문에 치아 미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C 계열, D 계열은요, 제가 지금부터 다뤄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뭐 노인성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변색이라든지 반점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양상을 많이 띠기 때문에 미백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회 방문을 유도를 하고 자가미백 같이 병행을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C 계열의 변색의 약물, 그 다음에 D 계열의 변색의 약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브라운 라인이라 그래서 이 브라운 라인을 갖고 있는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잘 유심히 많이 달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환자분들이 왔을 때 브라운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브라운 라인이 가지고 있고 치아 미백을 했을 때 이 브라운 라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미리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운 라인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변색의 치아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브라운 라인의 치료 전과 후입니다. 보시면 치료 전과 후인데 이 치료 전에 보시면 브라운 라인이 이제 자주 보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치과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 후에 저렇게 양상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으실 거라서 미리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미백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초보 경우인 경우엔 저렇게 치아 미백 전에 치아를 보고는 이게 약물 변색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브라운 라인이 있다고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띠가 보이지 않다가 라인이 보이지 않다가 치료 후에 라인이 보이시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인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보이는데 이 라인이 백색 라인인지 브라운 라인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인이 보이면 브라운 라인은 분명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라인이 치료 전에는 아예 예상을 못했다가 치료 후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 전에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물 변색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화이트 라인인데요. 이게 화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라인이 나타나는 그 사이사이에 화이트 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약물 변색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치아 우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범랑지 형성 부전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탈해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이트 라인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분은 그 장치를 교정을 했던 예전에 장치를 붙였던 자리에 따라서 화이트 라인이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탈해된 화이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장치를 붙였던 자국에 따라서 탈석화되어 있는 부분에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이트 라인이 혹은 화이트 반점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탈석화된 그 화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을 하면 더 화이트하게 보입니다. 초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구치부 쪽에, 하구치부 쪽에 보시면은 화이트 라인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화이트 라인, 치경부 쪽에 화이트 라인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범랑질 형성 부전과 동반된 화이트 라인, 브라운 라인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심미보철로 치료를 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 라인, 이런 양상을 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파 치료인데요. 이거는 반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불소에 의한, 그러니까 불화증에 의한 스팟도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어렸을 때 뭐 불소 치약을 쓴다거나 불소의 수돗물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범랑아 세포의 대사 능력이 변화가 돼서 나타나는 뭐 치질의 결함이라든지 석회화 부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러한 양상을 띠는데, 특징이 글로시안 화이트라든지 글로시안 브라운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분포가 약간 불균일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치아 미백의 반응이 굉장히 어렵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세라믹 치료라든지 심미보철, 뭐 레진이라든지 하는 치료로 이완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보시면 브라운 스팟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미백을 하더라도 이렇게 브라운 라인이라든지 브라운 스팟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호흡에 의한 탈수 후에 변색물질이 침착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로시안 브라운이라든지 글로시안 그레이로 양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미백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갈색인 경우에는 미백 반응은 좋지만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투명도가 증가해져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 있는 그늘이 어두운 부분이 비쳐서 회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백 후에 미백이 잘 안 된 경우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구분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보시면 구호흡이기 때문에 입이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이저 부위 라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미백이 잘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전치부에 이렇게 라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미보철로 치료를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식에 의해서 스팟이 나타나는 경우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르게 굉장히 초키한 화이트거나 초키한 브라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화이트한 초키한 화이트로 변하기 때문에 더 화이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가 더 표시가 났다고 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도 구분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초키한 화이트로 나타나고요. 치경부 쪽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선 변색인 경우에 노인선 변색인 경우에도 투명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백이 어렵기도 하지만, 노인선 변색인 경우에는 치수가 퇴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인 증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백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지 매니지만 잘해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결과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백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미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치 후에 교정을 하게 된 경우에도 미백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백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교정을 하고 나서 그 미백을 의뢰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미백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레진 접착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미백을 할 때 약물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제거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을 붙였던 주위에 탈색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백스객 반점이라든지 회색 반점, 라인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백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을 하시면서 과도한 모멘트에 의해서 프랙처 라인이 나타난다거나 진지발 리세션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과민 증상을 나타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아 신경이 비가역적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뿌리가 흡수된다거나 해서 그 치아의 투명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치도 변상 때문에 그 색상이 회계석으로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미백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 주위의 우식이라든지 인중면 우식에 의한 변화 때문에 미백을 하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정을 하셨던 분들의 치아 미백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치료 프로토콜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치료 프로토콜의 2배 정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백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치료들은 마찬가지지만 뷰티스 홈 10과 뷰티스 홈 15 그리고 뷰티스 화이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같이 자가 미백을 병행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